자,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H조에 조편성이 됐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소홀한 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통 기자 김종용 기자. 우루과이도 통입니까? 우루과이는 공부해 왔습니다. 네. 자, 우루과이 전력 분석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우루과이는 늘 우리를 좀 괴롭혔던 팀이고 인구가 3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 축구계에서 정말 굵직한 족적들을 계속 써왔던 대단한 팀입니다. 그래서 늘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이 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버거운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남미 팀을 한 번도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팀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 포트에서는 뭐 나쁜 그 조합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나마 할 만한 팀이라고 네. 그 조추첨 라이브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네. 안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지만 근데 포트 2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유독 더 힘들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극복해야만 하는 팀이죠. 여러분 우리 조가 정말 괜찮은 조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일본을 떠올리십시오. 네, 일본을 떠올리시고요. 자, 우리 우루과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하향세인 건 맞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스타 선수들이 노장이 됐는데도 아직도 주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당히 하향세였다가 네. 올해 들어서 지금 4월로 갓 됐으니까 최근 4개월 동안 간신히 살짝 반등해서 네. 월드컵 본선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그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2022년 들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반전을 해서 직행을 좀 한 건데 코파 아메리카 최근 대회에서도 콜롬비아한테 져가지고 8강밖에 못 갔던. 네, 조별리그만 통과하고 바로 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전성기에서는 좀 내려와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카바니하고 수아레즈 이 두 명만으로도 포르란 선수가 있을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카바니하고 수아레즈 두 명만으로도 정말 세계 축구를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공격 조합이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예선에서 득점력이 18경기 22골에 그쳤고요. 그렇군요. 이건 남미 예선에서 본선으로 직행한 4팀 중에 가장 낮은 득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코파에서도 지금 득점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좀 기용해보는 중이고 카바니, 수아레즈 조합은 확실히 두 선수 다 워낙 에너지가 가장 큰 무기였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둘 다 활동량이 장난 아닌 선수인데. 네, 노장이 되면서 에너지가 좀 떨어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남미 지역 예선에서 8승 4무 6패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3위를 좀 하긴 했는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워낙 뭐 압도적으로 예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3, 4, 5위가 독일 개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게 통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짱짱한 팀이에요. 본선에 14번 나갔는데 초창기 2번 우승을 한 거는 뭐 굳이 논외로 하더라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그때 멤버가 가장 좋았던 때기도 합니다만 4강까지 올라갔었죠. 자블라니 마스터 포르란이 있었던. 네. 그렇죠. 예. 그때 그때 멤버들 중에 다수가 아직도 대표팀에 남아 있는 그런 팀인데 뭐 지난 월드컵 성적도 좋았습니다. 네, 바로 지난 월드컵에서 8강 갔는데요. 네. 그때 그 공격수들보다도 디에고 고딘의 굉장히 눈에 띄는 네. 영웅적인 활약이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런 팀이었죠. 네. 또 16강에서 포르투갈을 만났었어요. 이번에 다시 같은 조에 편성이 돼.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속한 팀들이 다 좀 사연들이 있습니다. 서로. 네,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이 많고요. 네, 이때는 포르투갈을 떨어뜨릴 때 카바니가 2골을 넣어서 네. 우루과이가 2대1로 승리를 했고 당시 대회를 통틀어 보면 카바니가 3골, 소아레스가 2골로 둘이 그때까지는 주포노릇을 해주고 있었죠. 네, 벌써 뭐 4년 전이니까 이게 30살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 1년이 그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떨어지는 체력의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자, 우리하고도 꽤 많이 붙었는데 전적이 처참해요. 네. 1승 1무 6패인데 그 1승은 4년 전이 이게 4년 전이군요. 그때 그 카바니였던 그때잖아요. 2018년에. 그렇죠. 벤투 감독 부임 직후에 각 팀들 쫙 불러서 네. 한참 한국에서 그 호흡 평가전 많이 할 때 네. 그 중에 하나의 한국이 이겼었죠. 이 승리도 우리가 피파 랭킹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 승리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때 2대1로 승리를 했었고 황의조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가 우리는 골을 넣고 네. 우루과이에서는 그 베시노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 월드컵 근데 본선에서도 우리가 두 번을 만났는데 두 번 다 우리가 졌어요. 네.
1990년대 한국이 예선에서 정말 잘해서 네. 야심차게 나갔다가 세계 축구 조를 못 따라가고 정말 처참하게 탈락했던 90년 대회에 그 탈락됐던 패배 네. 중에 하나였고요. 2010년은 많이들 기억하시죠? 한국이 조별리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16강 갔는데 16강에서 수아레즈에게 골을 내주면서 졌습니다. 동구가 그렇죠. 두 번 다 한 네. 골차 패배였습니다. 네, 안정환 의원이 그때 나 몸 좋았는데 왜 나를 안 내보내고 동국이를 내보냈나 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에겐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그런 대회였어요. 역대 통산 전적이 1승 1무 6패. 네. 좋지가 않아서 사실 뭐 상대 전적을 감안을 안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대인데 최근의 흐름이 그래도 뭐 이 팀도 전성기를 치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렇고 내려온 팀이라서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 감독조차도 그 정말 오랫동안 거의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남미에서만 있었습니다. 네, 그 상무의 김태형 감독님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타바레스 감독이 떠났잖아요. 네, 타바레스 네, 감독 김태형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네. 막 그 연세든지 있으시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새롭게 작년에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왔는데 이분은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우루과이가 그렇게 하향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위험 요소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바레스 감독이 계속 이끌고 있었다면 네. 이번 월드컵에서 훨씬 더 쉬운 팀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루과이가 월드컵에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바레스 감독이 2006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네. 감독직을 맡고 있었던 뭐 우루과이 그 자체였는데 이번 월드컵 예선도 이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코파와 작년에 있었던 코파 그리고 월드컵 예선 통과 실패의 불안감이 겹치면서 결국 작년 말에 물러났어요. 네. 그리고 그 물러날 당시에 남미 예선에서 7위였어요. 네. 4위까지 번선 직행인데 7위 탈락 위기였거든요. 이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부터 월드컵 예선 4연승. 네. 그래서 극적으로 우루과이를 진출시킨 거거든요. 네. 반등을 했다는 거고요. 이 알론소라는 사람은 우루과이의 페냐롤, 파라과이의 올림피아, 멕시코의 파추카, 미국의 인터마이애미. 그러니까 중남미의 좀 꽤 굵직굵직한 팀들. 그렇네요. 네, 네. 다 들어본 팀들에서 감독직을 해온 중남미 명장이고 다만 다른 대륙에서 이제 지도를 해본 경험은 없고요. 네. 선수로서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부에서 1부 습격할 때 있죠. 네. 토레스가 한참 기대주였을 때 그때 선수였고 뭐 아시아에서 상하이 선화에서 뛰면서 당시 성남이라와 경기를 했던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 야, A3면 진짜 오래됐네요. 완전 네. 옛날이죠. 네. 근데 지도자로서는 중남미에서만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처음 우루과이를 이끌고 세계 무대에 나오게 된. 근데 이제 최근 한 3달 동안 보여준 남미 예선에서의 모습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네요. 순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 축구사에 뭔가 영웅적 등장을 지금 한 상황인데 탈락 위기를 구해냈으니까 아무튼 좀 아직까지 좀 뭐랄까 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는 이르지만 그래도 김종규 얘기한 것처럼 그 오랫동안 이끌면서 약간 좀 개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감독님 물러나시고 왔기 때문에 좀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디에고 고딘 선수가 여전히 뭐 주장 그리고 수비 핵심 역할 맡고 있죠. 네, 근데 다소 이제 하향세입니다. 네. 그 고딘 하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수비 축구의 정말 핵심이었던 그쵸, 예. 정말 최고 스타 수비수였는데 그 뒤로 인테르 밀란 갔을 때까지 괜찮았지만 이탈리아 중위권 팀 칼리아리로 가서 두 번째 시즌 도중에 팀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 방출됐어요. 시즌 도중에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최근이죠. 바로 최근 방출됐고 브라질의 지금 아틀레티코 미네이루로 이렇게해서 뛰고 있는데 기량 면에서 약간의 하향세는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지금 고딘 선수가 여전히 수비의 핵심으로 뛰고 있다는 게 물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쉽지 않은 상대이겠지만 이게 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 키플레이어로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꼽으셨네요. 네, 뭐 우리가 익숙하게 요즘 많이 보는 선수기도 네. 하고 실제로 키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그 벤탄쿠르입니다. 네. 네, 손흥민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뭐 참고로 이제 이 팀에는 김민재의 현페네르바체 동료인 디에고 로시라는 공격수도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올 선수는 수도 있는 수준의 네, 북박이 선발 멤버는 아니라서. 네. 아무튼 벤탄쿠르는 혼자만 키플레이어인 게 아니고 최근에 우루과이의 중앙 미드필더가 젊고 강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이고 벤탄쿠르가 유벤투스에서 근저 한 1, 2년 정도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토트넘 이적 이후에 출장 시간을 굉장히 잘 보장받고 그렇죠. 예.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기대치의 그 특급 유망주 벤탄쿠르로 돌아와서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 우리로서는 기대라기보다는 우려가 그렇죠. 있는 그런 선수죠. 네, 또 벤탄쿠르 지금 파트너로 발베르데 이 친구 기억하시죠? 한국에 와서 이거 했던 네, 저를 차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차단. 네, 이 친구가 사과문을 올린 거를 제가 그냥 리트윗을 했는데 트위터에서 네. 차단해 버렸어요, 나를. 아, 네. 아무튼 좀 특이한 친구인데. 약간의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발베르데가 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실력은 아우. 굉장한 선수고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네. 잘하고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그 소위 크카모와 로테이션 멤버로서 출장 시간 나눠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네. 미드필더죠. 그리고 그 밖에도 아스날에 있었던 걸로 잘 알고 계실 토레이라, 그다음에 인테르 밀란에서 이제 주전 아니지만 아무튼 뛰고 있는 베시노, 네. 이렇게 중미들이 굉장히 짱짱해요. 나이탄 난데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중미도 있고요. 네. 중미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공격진과 수비진은 기존 스타들이 좀 늙어서 세대 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중원은 좀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로 이미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그러네. 있겠습니다. 많이 뛰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좀 젊은 선수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격진의 카바니와 수아레즈 조합이 좀 늙었고 수비진의 고딘과 히메네스 조합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양쪽에 대안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공격진에는 누네스, 다른 누네스 선수는 그 벤피카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유럽의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공격수인데 쉽게 말해서 어린 카바니가 예토전생에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선수고요. 이 선수가 아마도 카바니와 서레스 중에 한 명은 결국 본선 갔을 때는 물러나고 누네스가 그 파트너로 뛰지 않을까. 로테이션처럼. 네, 누네스가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예상이 되고 수비진에서는 그 아라우오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죠.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데 히메네스와 고딘 대신에 중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수비수로서 이 늙은 수비수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네스와 아라우호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이 팀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도 이 팀의 전력을 분석할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하고 이제 첫 경기 상대입니다. 네, 네, 첫 경기 상대라는 게 조금 걸려요. 네, 우리가 좀 발동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걸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나를 첫 경기 만나서 우리가 토고 첫 경기 만나가지고 이긴 것처럼 우리 보통 첫 경기를 이겼어요. 잘 될 네, 때는 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랬고. 네.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대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점에서 아무튼 우루과이 쉽지 않은 팀인데 우루과이한테 우리가 그래도 무승부 이상 하길 무승부 이상 네, 기대해야죠. 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그냥 무지성 예측을 해보면 가나 잡고 우루과이 비기고 포르투갈 비기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까? 네. 야, 인구 대비 이렇게 정말 명문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한 그런 우수 선수 배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쉽지 않은 상대지만 우리 선수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